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한순간의 부상으로 끝이 날 수 있었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유럽 최고의 선수가 된 한 남자. 2000년대 스웨덴 축구 공격의 선봉장으로 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조국을 올려놓은 국민적 영웅이자 그 누구보다 남다르고 독특한 축구 인생을 산 레게 머리의 만능형 공격수 헨리크 라르손입니다. 1971년 9월 20일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태어났던 헨릭 라르손. 그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서부의 작은 섬 카보베르데 공화국 출신이었고 어머니가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던 부모님이 12살 때 이혼을 한 후 어린 라르손은 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북유럽 아이들과 달리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까지 겪어 2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은 축구였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를 즐겨본 라르손은 아버지가 선물해준 펠레의 비디오를 몇 번씩 재생해 보았으며 학창시절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언제나 프로축구 선수라고 대답할 정도로 축구공을 늘 끼고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당시 또래보다 발육이 늦어 작았던 라르손은 회가보리 유스팀 입단 테스트에 힘겹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의 길이 맞는지 혼란스러웠고 13살 때 축구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채소를 트럭에 실어 나르는 일을 했지만 그는 축구를 너무나 사랑했고 눈을 돌려서 벤피카 입단 테스트에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18살. 벤피카 테스트에 탈락한 뒤 좌절하고 있던 라르손에게 손을 내민 것은 헬싱보리였습니다. 1992년 헬싱보리와 한 달에 60만원에 계약한 그는 첫해 34골을 터뜨려 본격적으로 골잡이로 재능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2부 리그 팀이었던 헬싱보리는 라르손의 득점력에 힘입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고, 승격팀이었던 헬싱보리는 이듬해 라르손의 득점 하나만 믿고 리그 중위권에 잔류합니다. 그야말로 팀의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죠. 이후 헬싱보리는 라르손이 팀을 떠난 이후에도 무려 24년이나 1부 리그에 머물게 됩니다. 스웨덴에 엄청난 스타가 등장했다는 소문에 네덜란드 페예노르트가 접근했고 1993년 11월 5억에 라르손을 영입합니다. 라르손은 공격수로서 왜소한 신체 조건을 지녔지만 대신 스피드와 힘,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과 동물적인 골 감각을 통해서 공격수로서의 재능을 이곳 네덜란드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이적을 전후하여 처음으로 스웨덴 대표팀에 발탁이 된 라르손은 1993년 10월 핀란드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이어서 생애 처음으로 밟는 1994년 미국 월드컵 무대에서 선배들과 함께 월드컵 3위라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 월드컵에서 라르손은 또 한 단계 스텝업합니다. 엄청난 압박 앞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은 선수를 크게 망가뜨리기도 좋은 선수로 만들기도 하는데 라르손은 후자 쪽에 속한 선수였습니다. 페예노르트에서 4년을 보내고 이제 26세가 된 라르손은 중요한 기로에 섭니다. 아리에 한 감독은 라르손에게 윙, 미드필더 등 여러 포지션을 맡겼고 라르손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페예노르트로 오게 했던 빔 얀센 코치가 1997년 셀틱으로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결정타가 됩니다. 라르손은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악몽 같은 한 달 동안의 법정 분쟁 끝에 셀틱으로 82억의 이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셀틱에 처음 입단을 했을 때 팀에 관해서 잘 몰랐습니다. 라르손을 포함해서 7명이 함께 입단을 했는데 그 어떤 이도 부담감을 느끼지 못했죠. 그 이유는 라이벌 레인저스가 9년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하면서 다 해먹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르손은 이적 첫 해부터 미친듯이 골을 넣으며 셀틱의 전성시대를 엽니다. 이적 첫 시즌 16골을 성공시키며 셀틱에게 1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안겨줍니다. 셀틱에서의 화려한 출발은 그에게 장밋빛 미래를 예고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99년 10월 축구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은 라르손은 반년이 넘는 재활 훈련을 견뎌낸 끝에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부상 직후 첫 시즌 유럽 골든부츠상을 수상을 했죠. 다리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오히려 더 기량이 좋아진 것입니다. 북유럽 선수가 유럽 최고 골잡이상을 받은 건 최초였고 2000-2001 시즌 35골을 폭발시킵니다. 특히 크리스 서튼과의 호흡은 정말 좋았습니다. 라르손은 스웨덴 최고의 공격수였고 7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라르손은 2000년 유로 2000 예선에 출전해서 성공적인 복귀를 신고합니다. 2002 월드컵 예선에서 9경기에 출전, 8골을 성공시키며 대표팀을 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킨 라르손은 이rak 스웨덴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2002년 여름 일본 땅을 밟은 라르손은 나이지리아와의 조 예선 경기에서 2골을 성공시키면서 2대1 승리를 이끌었고, 비록 패한 경기였지만 세네갈과의 16강전도 한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 당시 어린 질라탄도 스웨덴 대표팀에 있었지만 스웨덴 하면 그냥 라르손의 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라르손은 소속팀에 집중을 하겠다며 2002 월드컵을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합니다. 한편 2003 UEFA컵 결승에 올랐던 셀틱은 무리뉴의 포르투에 패해서 준우승에 그쳤고, 유럽 대항전 우승컵에 목말랐던 라르손은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30대를 넘긴 라르손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지만 셀틱과 재계약에 못못 걸렸고, 그 사이 30개가 넘는 팀이 라르손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중 끌린 게 스페인 무대. 하위권 팀만은 피하고 싶었고 중간 정도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온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 라르손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팬들의 끊임없는 복귀 요구와 공격력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웨덴 대표팀을 위해서 고심 끝에 대표팀 복귀를 결심합니다. 2004 유로대회 불가리아와의 첫 경기에서 70초 동안 2골을 몰아넣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며 건재함을 알립니다. PK를 얻어 유로 역대 7번째 해트트릭 선수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어린 질라탄에게 내가 한 골을 넣는 것보다 어린 선수가 골을 넣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며 양보합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8강에 팀을 올려놓았지만 아쉽게도 네덜란드에게 승부 차이로 패하고 맙니다. 라르손은 바르셀로나 시절 부상으로 신음하기도 했으나 팀의 프리메라리가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교체 투입되어서 마법같은 활약으로 팀의 우승을 안긴 뒤 고향 헬싱보리로 복귀를 발표합니다. 2006 독일 월드컵 유로 예선에서 8경기 5골을 기록한 라르손은 스웨덴 대표팀의 2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도 일조한 후 35세가 되어서 이제 축구선수로 은퇴를 준비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라르손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임대로 3개월 동안 합류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반 니스텔루이를 레알로 이적을 시켰고, 루이 사하는 부상 때문에 말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라르손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스웨덴 리그 휴식기였던 이유도 합류에 선뜻 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본 프리미어 리그를 직접 뛴다는 것도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나이가 든 골잡이가 격한 EPL에서 살아남겠냐 싶겠지만 FA컵, 아스톤 빌라전 결승골을 포함해서 리그 13경기 동안 3골을 득점해냅니다. 챔스 16강 결승골 등 골수는 적었지만 골의 순도는 높았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점도 퍼거슨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재계약을 더 하고 싶었지만 원 소속팀 헬싱보리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라르손은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 2009년 10월 29일 38살의 나이로 축구화를 벗습니다. 178cm의 큰 키는 아니었지만 헤딩에도 뛰어났으며 컨트롤, 축구 지능까지 모두 갖추었던 스웨덴의 영웅 헨릭 라르손. 빅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뛰며 활약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굵직굵직한 유럽 대회에서 한 획을 긋는 골들을 터뜨리면서 클래스의 품격은 리그로 결정되지 않다고 증명했습니다. 왜 스웨덴 유니폼을 입은 아빠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나요? 아들의 한마디에 국가대표에 다시 복귀했던 라르손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축구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중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뛰었지만 가장 저평가된 선수로 공격과 수비 가담에 모두 능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